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걸 공부를 해볼 거야. 크게 원의 접선은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위의 접점을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살짝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겠지. 좌표 평면에 원이 있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의 점 x1, y1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 본다라는 거야.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원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야. 자,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하나랑 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미 접점이라는 점을 하나 알려줬으니 우리는 이 직선에 뭐만 알면 되냐면 기울기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자, 기울기를 뭘로 구하냐? 여기 중심이 이제 0,0일 텐데, 중심이 0,0, 중심에서 이 접점에 선을 내리면 이 반지름과 접선은 서로 수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직선의 방정식에서 서로 수직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라고? -1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지? 자, 그래서 0,0과 x1, y1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반지름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1이 되는 얘의 기울기는 -y1분의 x1이 되겠죠. 그래서 너의 기울기는 -y1분의 x1이다. 그리고 접점 이거 지나니까 가로 열고 여기다가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런 형태로 하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가장 원리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낸 게 있는데, 자, 공식은 바로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잖아.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자, 외우는 요령은 이래. x제곱이라는 게 x 곱하기 x죠. y제곱이라는 것도 y 곱하기 y고. 자, 요령은 이 접점을 여기 x, y에 한 곳에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한 곳에만 집어넣을 거니까 x1x 더하기 y1 y는 어떻게 r 제곱이 되겠죠. 자, 물론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 공식은 여기 보는 것처럼 중심이 0,0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원이 평행이동을 해서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럴 때 또, 그렇죠. 그럴 때를 또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이 원이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중심이 A, B로 이동했다 생각하고, 위에 있는 점은 역시 x1, y1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 점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만들어 볼 건데, 물론 원리를 이용하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죠. A, B랑 이렇게 만들어서 기울기 만들고 이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공식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중심이 0,0였을 때 쓰는 공식이고, 자, 중심이 A, B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다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 x1이나 x나 똑같이. 그렇다면 자, 중심이 0,0이 아니었을 때 이 원위의 접점을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빼기 a, x 빼기 a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시켜본다는 거죠. y1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 이런 형태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위의 접점을 알려줄 때 선생님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걸 공부해봤는데,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추천은 접점을 알려줬을 때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공식을 이용하는 거랑 시간상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한동안은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선생님 추천을 해요. 자, 두 번째, 이제 접점이 아니라 뭘 알려줬을 때냐면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야. 자, 원이 있고 마찬가지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아닌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지. 자, 기울기가 m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의 기울기, 만약 기울기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접하는 접선도 있을 거고 이쪽에서도 접하는 접선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미 기울기는 알려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뭐로 세팅할 거냐. y는 mx라고 세팅을 할 거고 뒤에 뭐만 있으면 돼? y절편만 알면 되잖아. y절편을 자, k라고 할 거야. 자, 이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역시 두 가지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어.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점직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 점직공을 이용할 거야. 자, 당연히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 원의 반지름 r과 같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점직공 쓰기 좋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놓은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그 점 0,0을 대입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죠. 0,0을 대입하면 k가 되고 이게 반지름 뭐와 같아야 된다? r과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k는 절대값 k가 넘어가게 되는 절대값 k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k는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k가 우리는 이건지 알았으니까 이걸 쓱 여기다 갖다 놓고 k 대신 이걸 집어넣게 되면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위해서 y절편을 구하는 방법도 했고, 자,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어. 아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k라고 놨잖아. 이거를 원의 방정식,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이 뭐냐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 결국은 원하고 직선하고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직선의 식을 원의 방정식 y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거의 교점이 하나니까 너의 판별식 b가 뭐다? 0이다 라고 이용해가지고 k값을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판별식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좋겠네. 왜냐면 판별식은 이렇게 원이 간단해도 집어넣고 전개하고 또 판별식 돌아서 0 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식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계산할 확률이 계산 실수할 확률이 더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추천은 점직공이다. 자,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점직공과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기울기는 알려준 상태에서 y절편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공식 어디까지 지워야 되나? 원리가 이렇게 점직공과 판별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크게 이거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은 이게 아까 우리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실은 공식이에요. 기울기 공식이라고 해서 y는 mx 기울기를 알려주면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전공식이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접점을 알려줬을 때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도 우리 공식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잖아. 기울기도 마찬가지야. 기울기도 만약에 지금 알려준 이 공식은 위에서 원리에서 이랬던 것처럼 너는 원의 중심이 0,0일 때 쓰는 거고, 만약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 만약에 원의 중심이 a, b면 어떻게 하겠냐? 평행용하면 되지 뭐. 자, y 대신 y-b 집어넣고요. x 대신 y-a 집어넣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a, b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또 만들어져. 기울기 공식 역시 두 가지라는 거. 두 가지 다 기억해도 좋고요. 아니면 원리를 이용해도 좋고. 원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수 있고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선생님 추천은 뭐다? 점직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원의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유형 공부해봤어요. 접점을 알려줬을 때,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여기 칠판을 지우지만 우리 친구들은 필기한 부분에 다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은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 원 밖의 점을 한 점을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만드냐는 거야.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원 밖에 A, B라는 점을 하나 알려주고 여기서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은 네, 밖의 점을 알려준 거죠. 밖의 점.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겠느냐? 자, 이 밖에 한 점을 알려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선을 만들 거냐면 자, 마찬가지야. 접선의 방정식도 역시 직선이기 때문에 점 하나와 기울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점을 하나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면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 하고 x 빼기 a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하는 거지. 우리 뭐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 m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자, 이 m을 구하는 방법은 이미 선생님이 기울기를 아까 두 번째 유형,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서 설명해 줬어. 뭘 이용할 거냐면 점직공 또는 판별식을 이용할 거라는 거지. 자, 이 원의 방정식 뒤늦게 좀 그리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방법 첫 번째 방법 뭘 이용하는 거다? 역시 점직공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점직공. 자, 얘를 전개를 해서 도형의 방정식꼴로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 원의 중심, 현재 중심 0,0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a 더하기 b죠? 이게 뭐와 같다? 반지름 r과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자, 항상 지금 선생님이 문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긴 하지만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m, a, b, r이 등장하는데 현재 뭐만 문자냐면 이 m만 문자인 거야. m만 문자. a, b, r은 현재 숫자일 거거든. 문제에서 알려줬을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분모가 이쪽으로 넘겨와서 우리는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니까 바로 뭐냐면 양변 제곱하는 거다. 자, 절대값 x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x의 제곱이랑 똑같죠? 이게 뭔 뜻이냐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뭐 해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냐면 m을 구할 수가 있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 문자로만 보여주니까 이건 잘 안 보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예로 한번 보여줄게. 뭘로 해볼까? 책에 좋은 예가 없네요. 일단 책은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중심이 1콤마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저 밖에 자, 여기까지 보이죠? 저 밖에 5,5인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 자, 시작을 해보자고. 접점은 아니까 우리는 뭐만 세팅하자? 기울기만 세팅하자. 그래서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 하고 x 빼기 5 더하기 5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m만 구하면 되는데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하니까 앞서 맞던 첫 번째 방법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자, 보기 좋게 전기를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중심 1,2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볼 거야. 거리 d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m 더하기 5가 되겠죠.
이게 반지름 뭐와 같아야 된다? 2와 같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이 상태에서 양변에 이걸 곱하면 좌변은 절대값 5m 더하기 5가 되고 우변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절대값과 루트를 근호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양변을 제곱하는 거다. 양변 제곱하면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이 절대값도 사라지게 돼서 25m의 제곱 마이너스 50m 더하기 25가 되고 여기는 제곱하면 4m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면 선생님 문제를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어쩌면 인수분해가 안 될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더 계산 안 하는 거야. 자, 데리고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우리는 m값이 몇 개 나오더라? 2개 나오더라. 그러면 그 2개 나온 값을 다시 여기다가 쪽쪽 집어넣게 되면 접선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접선은 몇 개? 2개. 원바퀴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당연히 2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바퀴 한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하고 뭐 점직공과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뭘 알아맞힐 수 있다? m을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이 점직공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앞에 이용해서도 설명했지만 뭐 판별식을 또 이용할 수도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얘를 이게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너의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1차 함수식을 직선 방정식을 여기다 대입하고 막 전개하고 그런 다음에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서 물론 n값을 알아맞힐 수도 있어.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시 점직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식이 훨씬 더 길고 계산 실수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더라. 그래서 선생님 추천은 뭐다? 점직공이다. 자, 안타깝게도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 책에 안 나와요. 실은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선생님은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자꾸 공식만 사용하게 되면 기본 원리를 잊어먹어서 다른 문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응용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추천 첫 번째 접점을 알려줬을 때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원리도 알고 공식을 사용해도 괜찮더라. 하지만 원밖에 한 점을 알려줘가지고 접선을 만들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원리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난 공식 꼭 알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같이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